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민이에요.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한국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요즘 햇빛이 정말 따가워져서 반팔을 입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은 어떤가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나요? 최근에 저는 조금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멘토링인데요.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업무와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한국에 취업하고 싶은 외국인 유학생들 분께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직장 문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한국의 경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취업 시장도 좀 얼어붙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편인데요. 혹시 한국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업 멘토링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중에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요. 다들 한국어 실력은 출중하지만 이력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국의 회사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직장 문화와 한국에서 쓰이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팟캐스트를 다 들으신 다음에는 한국의 직장 문화와 직장 내 표현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잘 알 수 있게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어에서도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리고 디렉터 같은 직함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직함을 많이 사용해요. 요즘은 님 호칭을 쓰거나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직함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직함 표현과 그 직함별로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한국에서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이름과 그 직함을 부르는 게 회사 호칭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사원이라는 직함을 갖게 돼요. 사원은 회사에서 입사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원이라는 호칭은 생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김철수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김철수 사원님 아니면 김철수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혹은 한국의 전통적인 호칭으로 씨라는 표현을 써서 김철수 씨, 철수 씨라고 많이 부른답니다. 그 다음은 대리인데요. 대리는 사원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철수 님이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면 김철수 대리님이라고 불러요. 혹은 철수 대리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해요. 대리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직함은 뭘까요? 그 다음 직함은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이름과 뒤에 직함을 붙여서 호칭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김철수 과장님, 철수 과장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부장님인데요. 부장님은 한 팀을 통솔하거나 아니면 여러 팀을 이끄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김철수 부장님 혹은 철수 부장님이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저희가 회사에 막 들어가고 나면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은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호칭 문화를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K-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직함은 바로 본부장님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본부장님은 아주 높은 직급이랍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게 되는 누구나 아는 직함이 있죠. 바로 사장님인데요. 요즘은 사장님이란 표현보다는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나 사장님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이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프레지던트 아니면 CEO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사장님이 너무 어려워서 말을 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은 외국보다 좀 더 수직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부장님이나 사장님께는 말을 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떠신가요? 사장님이랑도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호칭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호칭 직함을 말하고 님자를 꼭 붙이는 거예요. 혹여나 대리라고 부르거나 과장이라고 불러서 님자를 빼고 부르면 이건 아주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직함을 부르고 님자를 부르는 거를 꼭 잊지 말기로 해요. 이제 호칭을 말했으니까 호칭이 아닌 다른 업무 용어들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처음으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보고서인데요. 회사에 들어가면 보고서를 써야 될 일이 정말 끝도 없죠. 보고서가 뭐냐고요? 영어로는 repor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진행하거나 업무가 끝났을 때 결과를 윗 상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report, 즉 보고서를 써서 이야기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를 드려요. 한국에서는 보고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란 말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다 썼다면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결제인데요. 이거는 정말 일상 한국어 표현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결제가 뭔지 아시나요? 결제는 바로 이 보고서를 다 쓰고 승인을 받았다 아니면 허락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말하는데요. 승인을 받는, 이 허락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이 카드를 결제하다, 금액을 결제하다의 이 결제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결제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한자와 한국어에 쓰는 게 달라요. 돈을 내는 결제는 제에서 어이를 쓰고요. 상사에게 보고서를 써서 승인을 받는 과정은 제에서 아이로 씁니다. 한국인들도 가끔 이 맞춤법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 결제라는 단어를 쓰실 때 이 맞춤법을 꼭 주의해 주세요. 참, 이 결제를 받을 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예전에는 저희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승인 버튼을 받는 과정으로 결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이 경험들을 다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로 또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기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한이 뭘까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기안84가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농담이고요. 이 기한이라는 거는 이 결제를 올리는 과정을 뜻해요. 그래서 결제를 받기 위해선 기한을 올린다 라는 뜻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기한할게요. 이 건 기한 올리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신다면 이거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단어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 직장인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계신 나라에서는 특이한 기업 문화나 직장 문화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국만의 기업 문화는 뭐가 있지? 한국인의 대표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아아였어요. 여러분, 아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는 좀 높은 편에 속해요. 늘 피곤해 힘들어하면서 지내곤 하는데요. 그럴 때 직장인의 생명수는 바로 이 아아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돌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잠도 깨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국의 직장인이라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 이상씩은 꼭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국 회사에 취업한다면 점심을 먹고 마시러 갈까요? 이런 말을 해도 많은 직장 동료분들이 정말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갈 것 같아요. 이 점심 먹고 마시러 가는 타임에 동료들과 소통도 하고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국 직장 문화를 이야기하자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회식인데요. 여러분 회식이 뭔지 아시나요? 회식은 바로 직장 동료들과 밥이나 술을 먹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이 회식 문화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서 굳이 직장 동료하고는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회식 문화가 소통과 단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곤 해요.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2번도 회식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헤비 드링커로 유명하잖아요. 이 회식에서는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 회사마다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회식을 가면 술을 꼭 마셔야 한다는 게 일상적인 생각이었지만 요즘은 회식을 가도 술을 꼭 먹지 않아도 되는 회사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사람은 술을 마시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맛있게 밥만 먹는 그런 경우도 많답니다. 저는 이 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회식을 하다 보면 동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친해지면서 업무를 할 때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수직적인 직장 문화만 있다면 이 회식도 필요 없겠지만 회식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회식은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외국인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문화의 특징, 그리고 한국 언어의 특징인 바로 존댓말이겠죠? 한국 일상 문화에서도 존댓말을 쓰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직장 문화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동료나 상사에게는 절대 반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존댓말과 반말이 아직 좀 서투르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말이든 요나 다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존댓말이 요나 다를 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존댓말이 요나 다로 끝나기 때문에 적어도 반말을 하거나 존댓말에 맞지 않는 어법을 써도 존댓말을 하려고 했구나, 실수를 한 거구나 이해를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댓말에는 단어가 다르거나 문법이 다른 경우도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를 존댓말로 얘기하면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이 생신으로 변경돼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생일이 아닌 생신으로 이야기를 해야 존댓말이 완성된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볼 때 친구에게는 이거 물어봐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존댓말로 상사나 높은 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말이 존댓말로서 올바른 표현이에요.
이렇게 존댓말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반말과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존댓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유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존댓말을 쓰는 게 어렵다는 걸 다른 한국인들도 많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서툰 존댓말이어도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 존댓말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직함부터 문화, 그리고 회식, 또 존댓말 문화까지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나라와 직장 문화가 좀 사뭇 다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K-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기대했던 직장 문화와 비슷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유용한 한국 표현들과 문화에 대해서 준비해 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한국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